일본의 언론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두고 한국의 영웅이라 극찬했는데 그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이미 정은경 본부장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방역의 중심이 되는 인물인데 일본에서 이제야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우선 대략의 이유를 알아보기 이전에 요미우리 신문이 극찬한 내용을 보면 이 신문은 한국 코로나 대책의 영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감염증 대책의 사령탑인 질병관리본부를 이끄는 정 본부장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매일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차분한 말투로 브리핑하는 모습이 국민 신뢰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요미우리는 정 본부장이 진두지휘하는 전문성에 대해 보도합니다. 일본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보다는 정치인들이 앞에 나와서 브리핑을 주로 하는 모습에 반해서 정은경 본부장은 서울대 출신으로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학위를 받은 정 본부장이 1998년 보건복지부에 들어가고 메르스 유행 때 질병예방센터장으로 근무한 경험 등으로 2017년 최초의 여성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발탁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지난주 확산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도쿄 도지사가 들고 나온 물건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해당 사태를 브리핑할 때 신뢰할 만한 상징적 인물과 같은 전문가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만 해도 파우치 관리소장이 일약 인기 스타로 떠올라 관련 물품마저 등장해 절찬리에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각 도지사들이 나와 자신들의 치적을 위해 경쟁하듯이 나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도쿄 도지사는 지난주에 자가격리 물품을 들고 나왔는데 일본의 켄다마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심심하니까 일본의 전통놀이인 켄다마를 가지고 놀면서 스트레스를 풀라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일본 네티즌들에게 공유되며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네티즌은 도대체 뭔가 대책이라고 들고 나온 게 켄다마라는 것인가 라며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석학인 정은경 본부장과 일본은 극명히 대비되면서 전문가 부재의 일본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확산 사태는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가가 전면에 나서서 컨트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거의 묻히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행해진 설문조사는 실소를 머금게 하는데요. 일본에서 현 확산 사태 대응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는 설문조사가 이뤄졌는데 놀랍게도 이 중에 1%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조사에는 국적 제한을 두지 않고 정치인을 선택하라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방역 모범국의 대통령이자 과학자 출신인 메르켈을 고르겠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요미우리 신문은 정은경 본부장은 한국에서 확산 사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던 지난 2월부터 흰 머리카락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당시 회견에서 수면 시간에 관한 질문이 나왔는데 정 본부장이 1시간 이상은 자고 있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 본부장이 머리 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단발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주변에 항상 감사한다고 말하는 인품까지 갖췄다는 것이죠. 반면 일본에서는 확산 사태가 연일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정치인들은 술판을 벌이거나 자신들의 선거구에 찾아가 다음 선거를 기약하는 모임을 갖는 등 치적을 쌓는 모습이 보도되며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전문가 부재에 관한 지적이 이어지자 아베 총리는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신야 교수와 화상면담을 가졌는데 여기에서도 아베 총리는 당장의 확산 사태의 대책보다는 올림픽 성공을 위한 백신 개발을 일본 중심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만 야마나카 신야 교수는 1년 안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아베 총리는 전국민 마스크가 배포되어 전국 마스크 가격이 다소 떨어졌다는 자화자찬까지 했습니다. 어렵게 총리와 전문가의 대담이 실현되었으나 이 역시 별 소득 없이 끝난 정치적 만담이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또한 확산 사태를 담당하는 후생성 직원을 80%나 재택근무를 시키면서 컨트롤 타워마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노벨 의학상을 5명이나 배출하며 해당 분야에 탄탄한 실력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적재적소에 전문가들이 배치되지 않고 정치인들이 주목을 받으며 사태가 악화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질본은 이제 K방역을 표본으로 만들어 세계로 수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작은 돈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몰리고 큰 돈은 안전한 곳으로 몰립니다. 한 나라의 채권의 가치는 그 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얼마나 안정적인 미래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해보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언론인 로이터 통신은 지금 전 세계의 돈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최고의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의 사태를 겪으면서도 한국의 주식시장을
놀랍게도 굳건히 버텨냈다. 한국 코스피의 지수는 지난 3월 바닥을 찍은 이후 현재 약 3분의 1 지점까지 회복을 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회복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시기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주식시장은 아직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상황은 몹시 좋지 않은 데 반해 한국 시장은 놀랍게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채권의 유입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최근 세계의 모든 시장이 점점 더 깊은 하락세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지난 3개월 오히려 총 36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몰렸다. 지금 세계에서 이런 현상을 보이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 세계의 투자자들은 한국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다. 1조 달러를 넘는 프랑스의 초대형 펀드를 이끌고 있는 글로벌 시장 전략 책임자인 ST 드웩은 한국은 위기를 정말 뛰어나게 관리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라고 한국 시장을 추켜 세우며 자신 역시 몇 주 전부터 투자 자금을 한국으로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 한 명의 관점을 들어 현재 한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부상하게 된 그 배경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카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 학술국장은 한국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트럼프가 방위비 인상과 관련하여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을 두고 트럼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한미 동맹의 신뢰를 푼돈을 뽑아내려고 하다 훼손하고 있다며 맹렬하게 트럼프를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번에는 글로벌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게 된 배경에 대한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의 진단키트입니다. 이 진단키트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치가 엄청나게 부상해버렸습니다. 그 한 예로 미국의 여러 주정부들은 미국 트럼프의 대책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한국 정부로 연락하여 진단키트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의 다양한 인맥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인 와이프의 인맥으로 한국 진단키트를 수입하여 영웅이 된 미국 메릴랜드주의 호건 주지사의 경우처럼 현재 세계의 모든 정부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직간접적 인맥들을 모색하며 서로 소리 없는 그러나 매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현재 모두가 어떻게 해서든 줄을 대려고 하는 최고의 VIP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단키트 외에도 현재 한국의 방역 능력이 너무도 앞서 있기 때문이며 이런 영향력은 앞으로 최소한 수개월 또는 몇 년은 더 이어질 것이며 그렇게 계속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저는 내다보았습니다. 다른 하나의 요인은 바로 이번 사태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보여준 놀라운 수준의 단결력과 안정성 때문입니다. 한국은 중국에서 최초로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규모 사태를 겪게 된 최초의 국가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나 대응 레퍼런스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도 차분하면서도 신속한 그리고 증상만이 아닌 문제의 뿌리까지 함께 해결하려는 지혜로운 정부의 전략에 따라 가장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사태를 극복해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국경을 봉쇄하지도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도 이런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위기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나라의 시장은 그만큼 안정적이고 또 그만큼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세계의 돈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너무 좋은데 북한이라는 리스크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너무도 큰 손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있었던 판문점 정상회담과 이번 사태를 돌파하는 모습을 계기로 한국은 더 이상 불안한 국가가 아닌 어떤 큰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가장 잘 극복하고 절대 쓰러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마치 견고한 금고처럼 안전한 투자처라는 사실이 세계인 모두 앞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위기 때 그 진가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전화위복이자 거대한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되어주고 있으며 그동안 세계인들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 스스로조차 잘 알고 있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뛰어난 능력과 훌륭한 정부 그리고 국난 극복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 이 외계 종족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친 단결력을 세계인들 앞에
부족함 없이 보여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그런 대단함을 이제야 알아보고 지금 세계의 돈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일도 기쁘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며 무엇보다 한국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조국 대한민국과 그 나라의 국민들인 자신들이 자신들의 뛰어난 정체성에 대해 똑똑히 목격하고 각성하게 된 점이 무엇보다 가장 기쁘고 우리에게 중요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아픔이 많았던 우리 대한민국, 이제부터는 부디 꽃길만 걷게 되길 마음속으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